2025년 제2차 경찰공무원 순경 채용시험 헌법 1948년 재헌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의 기함을 기본으로 삼고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고 하였다.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는 경제질서의 원칙에 관하여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였다. 현행헌법은 국가가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헌법 전문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이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의 공헌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임을 선언한 것이고, 그렇다면 국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닌다. 헌법 전문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천명하기는 하였으나 대한민국이 사실상 조선인을 보호해줄 조국이 없던 상황 하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하는지 여부 등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재정 부담 능력이나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등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광범위한 입법 형성의 영역에 속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아니한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족을 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항이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할 것을 규정한 헌법 전문의 정신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제외 선거인은 대의기관을 선출할 권리가 있는 국민으로서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해 승인할 권리가 있으므로 국민투표권자에는 제외 선거인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영유아 보육법상 보육료, 양육수당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정 기간 계속 거주를 하는 자이면 그 거주의 목적이 무엇인지, 향후 생활의 근거가 대한민국인지 외국인지 여부 등을 불문하고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이라는 이유로 일반 국민들과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재외동포기본법상 국가는 재외동포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평등권은 원칙적으로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인정되나 참정권 등에 대한 성질상의 제한 및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중국 국적 동포인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는 대한민국 국민과의 관계가 아닌 외국 국적의 동포들 사이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수혜 대상에서 차별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라는 것으로서 성질상 위와 같은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고 상호주의가 문제되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들에게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중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가운데 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를 준용하는 부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외국 거주 외국인 유족을 대한민국 국민인 유족 및 국내 거주 외국인 유족과 차별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체계 정당성의 원리는 동일 규범 내에서 또는 상이한 규범 간의 그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의 헌법적 요청이며 국가 공권력에 대한 통제와 이를 통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이념으로 하는 법치주의 원리로부터 도출된다.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가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남목에 향정신성 의약품을 소지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잃은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체계 정당성 위반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등 일정한 헌법의 규정이나 원칙을 위반하여야만 비로소 위헌이 되며 체계 정당성의 위반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사유의 존재에 대하여는
입법재량이 인정된다.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명의신탁의 당사자에게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이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들 조항으로 인하여 헌법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청구인의 진술거부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대체유료에는 적법하게 제조되어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석유 대체연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대체유류를 제조하였다고 신고하는 것이 곧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하였음을 시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없고 신고 의무 이행 시 진행되는 과세 절차가 곧바로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죄 처벌을 위한 자료의 수집, 획득 절차로 이행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과세물품 및 수량을 신고하도록 한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제7조 제1항은 형사상 불이익한 사실의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진술거부권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진술거부권에 있어서의 진술이란 형사상 자신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진술로서 범죄의 성립과 양형에서의 불리한 사실 등을 말하는 것이고 그 진술 내용이 자기 형사책임에 관련되는 것일 것을 전제로 한다. 지역 농협 이사 선거의 경우 전화, 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컴퓨터 통신, 전자우편을 포함한다. 을 이용한 지지, 호소의 선거운동 방법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구농업협동조합법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결사의 자유에는 단체 활동의 자유도 포함되는데 단체 활동의 자유는 단체 외부에 대한 활동뿐만 아니라 단체 조직, 의사 형성의 절차 등의 단체 내부적 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권리인 단체 내부 활동의 자유를 포함한다.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단서에서 대한민국 고역제 전후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월남전 참전자 회의의 회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양 법인의 중복 가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두 단체 사이의 마찰, 중복 지원으로 인한 예산 낭비, 중복 가입자의 이해 상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결사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임대차 보호법상 소액 임차인의 청구권을 면책 제외 채권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은 개인 회생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규율에 해당하므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도록 정한 구소득세법 제114조의 2 제1항은 재산권 제한의 정도가 부당한 조세 회피의 방지라는 공익에 비하여 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납세 의무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한 구지방세 기본법 조항은 납세 의무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여 신고 납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납세 의무의 확정을 위해 투입될 과세관청의 행정력을 절감하며 납세 의무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행정소송에 관하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만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가운데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부문 중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은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전문 중 관계인은 이의 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분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신주 발행 무효 확인의 제소기간을 신주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제한한
상법 제429조 중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부분은 신주 발행에 관련된 법률관계 조속한 확정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므로 입법부에 주어진 합리적인 재량의 한계를 이탈하여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1990년 개정 민법의 시행일인 1991년 1월 1일부터 그 이전에 성립된 계모자 사이에 법정 혈족관계를 소멸시키도록 한 민법 조항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하는 전래 가족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므로 가족제도를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에 관련되는 공법 및 사법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 원리 내지 원칙 규범으로서의 성격도 가지는데 이는 적극적으로는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혼인과 가족을 지원하고 제3자에 의한 침해 앞에서 혼인과 가족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과제를 포함하며 소극적으로는 불이익을 야기하는 제한 조치를 통해서 혼인과 가족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포함한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방법을 인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은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비례 원칙에 반하여 개인별로 과세되는 독신자, 사실혼관계 부부, 세대원이 아닌 주택 등의 소유자 등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하여 취급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구동물보호법 제33조 제3항 제5호에서 동물 장묘업 등록에 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외에 다른 지역적 제한 사유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선구인들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자의 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청구인이 국가안전기획부 면회실에서 그의 변호인과 접견할 때 국가안전기획부 소속 직원인 수사관이 참여하여 대화 내용을 듣거나 기록한 것은 헌법 제12조 제4항이 규정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신체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출발점은 변호인 선임권에 있고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기초적인 구성 부분으로서 법률로서도 제한할 수 없다. 청구인이 구속된 후 6월 1일에 청구인의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고 그 국선변호인은 6월 5일에 청구인에 대한 접견을 신청하였는데 접견을 희망한 6월 6일이 현충일로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접견이 거부되었고 이로부터 이틀 후인 6월 8일에 청구인과 변호인의 접견이 실시된 것은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 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용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을 비롯하여 일반적으로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아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법경찰관이 보도 자료 배포 직후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응하여 사기 혐의로 구속된 청구인이 경찰서 조사실에서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행위는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초상권을 포함한 일반적 인격권을 제한한다고 할 것이다. 배아 생성자는 배아에 대해 자신의 유전자 정보가 담긴 신체 일부를 제공하고 또 배아가 모체에 성공적으로 착상하여 인간으로 출생할 경우 생물학적 부모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배아의 관리 또는 처분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 이러한 배아 생성자의 배아에 대한 결정권은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의 한 유형으로서의 헌법상 권리라 할 것이다. 신앙의 자유는 그 자체가 내심의 자유의 핵심이므로 법률로서도 이를 침해할 수 없는 반면 종교적 행위의 자유와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는 달리 절대적 자유가 아니므로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제한할 수 있다. 피청구인 A 구치소장이 구치소 내 미결 수용자를 대상으로 비종교행사를 4주에 1회, 일요일이 아닌 요일에 실시한 행위는 해당 구치소의 종교행사 공간이 한 개뿐이고 종교행사는 종교, 수용자와 미결 수용자,
성별, 수용동별로 진행되며 미결 수용자는 공범이나 동일사건 관련자가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참석하게 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종교단체가 종교적 행사를 위하여 종교 집회장 내에 납골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종교 행사의 자유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러한 납골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종교 행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로 된다.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에 10손가락 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구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에 의한 별지 제30호 서식 중 10손가락의 지문을 찍도록 한 부분은 주민등록법 제24조 제7항의 위임 규정에 근거하여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의 서식을 정하면서 보다 정확한 신원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10손가락의 지문을 날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의 수권조항인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 2 제1항 제1호는 정보 수집의 목적 및 대상이 제한되어 있고, 관련 규정에서 절차적 통제장치를 마련하여 정보의 남용 가능성을 통제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중 직계혈족이 제15조에 규정된 증명서 가운데 가족관계 증명서 및 기본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부분은 가정폭력 피해자인 청구인의 개인정보가 가정폭력 가해자인 전 배우자에게 무단으로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아 청구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안경사 면허를 가진 자연인에게만 안경업소의 개설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여 자연인 안경사와 법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임원으로 있는 중개법인의 등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공인중개사법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어 중개법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농협, 축협조합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한 농업협동조합법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조합장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선거운동의 자유는 널리 선거 과정에서 자유로이 의사를 표현할 자유의 일환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한 태양이기도 한데, 이러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 과정에서의 선거운동을 통하여 국민이 정치적 의견을 자유로이 발표, 교환함으로써 비로소 그 기능을 다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선거운동의 자유는 헌법이 정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및 보장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사립학교법상 명예퇴직수당은 교원이 정년까지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장래임금의 보전이나 퇴직 이후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적 급여가 아니라 장기근속 교원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 장려금이라고 할 것이다. 노동조합이 그 설립 당시부터 노동조합으로서 자주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이를 갖추지 못한 단체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단체 협약 체결권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근로자 및 그 단체의 본질적인 활동의 자유인 단체 교섭권에는 단체 협약 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 조건으로 하는 단체 협약상의 규정을 유니언샵 협정이라고 하는데, 이는 노동조합이 그 조직을 유지, 강화하기 위하여 조합원 지위의 취득과 유지를 강제하는 단체 협약상의 제도로서 노동조합의 대표적인 조직강제 수단의 하나에 해당한다. 형사법, 형벌법규는 문헌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할 수 없으나 문헌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입법의 영역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법규범위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위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 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위, 법을 해석, 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 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 해석이나 법 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그러한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부유이다. 결과범위나 거동범은 범죄 성립에 있어서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되므로 결과범은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요구되나 거동범은 범죄 행위 외에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으므로 인과관계는 문제되지 않는다.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 침해 결과 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자기 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는데도 결과 발생을 용인하고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범죄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부진정 부작위범에 있어서 부작위를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갑이 을을 2회에 걸쳐 두 손으로 힘껏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인한 쇼크성 심장마비로 사망케 하였다면 비록 을에게 그 당시 심관성 동맥 경화 및 심근섬유화 증세 등의 심장질환의 지병이 있었고 음주로 만취된 상태였으며 그것이 을의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고 해서 갑의 폭행과 을의 사망 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의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였다가 환자에게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의사의 설명 의무 위반과 환자의 상해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갑은 자신이 경영하는 속셈학원의 강사로 을을 채용하고 학습 교재를 설명하겠다는 구실로 유인하여 호텔 객실에 감금한 후 강간하려 하자 을이 완강히 반항하던 중 갑이 대실 시간 연장을 위해 전화하는 사이에 객실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다가 지상에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갑의 강간 미수행위와 을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 범죄에 내재된 전형적 위험성이 발현되었다는 점에서 가중 처벌의 근거를 찾을 수 있으므로 기본 범죄 실행에 착수한 사람이 실행 행위를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형이 무거워지는 요인이 되는 결과가 생겼다면 기본 범죄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수 공무집행 방해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 결과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추행행위 그 자체 또는 강제추행이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하므로 상해를 가한 부분을 고의범인 상해죄로 처벌하면서 이를 다시 결과적 가중법인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로 인정하여 처벌할 수 없다.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형식적으로 위법하더라도 사회가 내리는 공적 평가에 의하여 용인될 수 있다면 그 행위를 실질적으로 위법한 것으로는 평가할 수 없다는 일반적 위법성 조각 사유이다. 어떠한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그 행위가 적극적으로 용인, 권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특정한 상황 하에서 그 행위가 범죄 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 요건은 행위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의 판단 기준이 된다. 도의적 책임론에 의하면 자유의사가 없는 자는 책임 무능력자로서 형벌을 부과할 수 없으며 자유의사를 가진 책임 능력자에게 과해지는 형벌과 자유의사가 없는 책임 무능력자에게 과해지는 보완 처분은 질적으로 구별된다. 사회적 책임론에 의하면
책임은 환경과 소질에 의해 결정되는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에 있는 것으로 책임 능력은 형벌 능력을 의미하고 형벌과 보안 처분은 사회 방위의 수단인 점에서 동일하지만 양적 차이가 있을 뿐이다. 예방적 책임론에 의하면 행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만으로 책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예방이나 특별 예방이라는 형벌의 목적도 함께 고려하여 책임을 결정해야 하므로 책임 비난이 가능한 경우에도 예방의 필요성이 없으면 책임을 부정할 수 있다. 불능미수는 행위자에게 범죄 의사가 있고 실행에 착수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지만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처음부터 구성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이다. 다만 결과적으로 구성요건의 충족은 불가능하지만 그 행위의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로 처벌한다. 소매치기가 피해자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금품을 절취하려 한 경우 비록 그 주머니 속에 금품이 들어있지 않았었다 하더라도 절도라는 결과 발생의 위험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는 절도미수에 해당한다. 공동정범자 중 1인이 자의로 자기가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한 채 자기만의 범위를 철회, 포기한 경우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에는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과실범의 경우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으나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었다면 공동하여 죄를 범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인 이상의 범죄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무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함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갑이 포괄일제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갑은 다른 공범들의 범죄 실행을 저지하지 않은 이상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 강제추행죄는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점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 전담 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하여 피해자를 구금하였다면 형법 제124조 제1항의 직권남용 감금죄가 성립한다.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하여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증거가 조작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제3자를 이용하여 그로 하여금 소송의 당사자가 되게 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간접정범의 형태에 의한 소송 사기죄가 성립한다.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 아래 일정 기간 반복하여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가 행하여졌고 그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피해법액도 동일하다면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후에 저질러진 뇌물수수 행위도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전의 뇌물수수 행위 및 부정한 행위와 함께 수뢰후 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갑이 을에게 접근하거나 전화를 건 행위가 스토킹 범죄를 구성하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고 9.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3년 7월 11일 법률 제19518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잠정조치를 위반한 행위에도 해당하는 경우 갑의 행위는 사회관념상 한계 행위로 성립하는 수개의 죄에 해당하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수개 등록 상표에 대하여 상표권 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록 상표마다 포괄하여 한 개의 범죄가 성립하지만 하나의 유사 상표 사용 행위로 수개의 등록 상표를 동시에 침해하였다면 각각의 상표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에 관계에 있다.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지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로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 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상해죄 및 폭행죄 상습범에 관한 형법 제264조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동규정에 열거된 상해 내지 폭행행위의 습격을 말하는 것이므로 동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다른 유형의 범죄까지 고려하여 상습성의 유무를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갑이 을에게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을이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일반적으로 갑은 중상해죄의 죄책을 지게 되는 것이지만, 이 경우에 갑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 죄책을 지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집단관리 책임자 갑이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신생아가 계속하여 잦은 설사 등의 이상 증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하지 않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갑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인정된다. 임대한 방실의 부엌으로 통하는 문과 벽 사이에 0.4cm 정도의 틈이 있다면 이는 문 전체를 다시 제작하여 붙이지 않더라도 다른 목재로 부착, 보수하는 정도로서 그 틈을 막을 수 있는 경우 이는 임차인의 통상의 수선 관리 의무에 속한 것이라 못할 바 아니므로 위 문틈으로 스며든 연탄가스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위 사고는 임대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의사 A가 자신의 진료를 보조하는 간호사 갑과 을에게 수술 직후의 환자에 대해 1시간 간격으로 4회 활력 징후를 측정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나 이를 미이행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출혈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과다 출혈로 사망한 경우 갑과 을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일체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폭행은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며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강요죄의 폭행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의도와 방법,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근접성, 유형력의 행사된 객체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으로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고지할 수 있다. 유기죄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요 부조자에 대한 보호 책임의 발생 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기한 부조 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있음을 요한다. 친권자인 갑이 아동 을을 양육하면서 집안 내부에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 소주병, 담배꽁초가 방치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을에게 제대로 세탁하지 않아 음식물이 묻어있는 옷을 입히고 목욕을 주기적으로 시키지 않아 몸에서 악취를 풍기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비록 갑이 을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와 애정 표현을 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방임에 해당한다. 형법 제275조 제1항의 유기치사, 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위 죄가 성립하려면 유기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유기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제3자 행위가 일부 기여하였다고 할지라도 유기행위로 초래된 위험이 그대로 또는 그 일부가 사상이라는 결과로 현실화된 경우라면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범위는 그 구성요건 사실, 즉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점과 그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특히 비방의 목적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와 같은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갑이 어떠한 방법으로 변조된 게임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게임 서버에 접속하였는지에 관하여 전혀 특정하지 아니한 채 변조된 게임 프로그램을 게시, 유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계로서 을 게임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갑이 을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 사실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판결 확정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을의 주택에 거주한 경우 판결 확정 이후에 갑의 행위에 대해 별도의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주거침입죄의 범위는 반드시 신체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업무 시간 중 출입 자격 등의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에 들어간 경우 관리자의 명시적 출입 금지 의사 및 조치가 없었던 이상 그 출입 행위가 결과적으로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출입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상품의 선전, 광고의 경우라도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의 거래상의 신의 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가 차주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 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 의사, 변제 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 대차 여부를 결정 지을 수 있는 중요 사항에 관해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었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 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했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어야 하지만 이는 반드시 사법상의 위임이나 대리권의 범위와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서류 등이 교부된 경우에는 피기망자의 처분행위가 설사 피해자의 진정한 의도와 어긋나는 경우라도 이와 같은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 명의자일 필요는 없다. 갑이 A로부터 액면금 10억 원의 수표 한 매를 현금으로 교환해주면 1천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수표가 B 등이 사기 범행을 통해 취득한 범죄 수익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그 일부를 현금으로 교환한 후 아직 교환되지 못한 수표 및 교환된 현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갑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병원에서 의약품을 선정, 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약국장이 병원을 대신하여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제공의 대가로 기부금 명목의 돈을 받아 보관하던 중 이미 소비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어느 문서에 대한 종래 사용 상태가 문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문서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단순히 종래 사용 상태를 제거하거나 변경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손괴, 은닉하는 등으로 새로이 문서 소유자의 문서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서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법 제164조 전단의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는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의 안전을 제1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제2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형법 제164조 내지 제176조에서 정하는 방화해제에서는 자기의 소유 물건이라도 그것이 압류되거나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한다. 형법 제233조 소정의 허위진단서 작성죄의 대상은 공무원이 아닌 의사가 사문서로서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정되고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 작성죄만 성립하고 허위진단서 작성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 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뇌물죄에서 수뢰자가 직뢰자에게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수뢰자가 직뢰자에게서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직뢰자의 관계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변호사갑이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 을을 위하여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구치소내로 몰래 반입하고 수용자 을에게 이를 이용하게 한 경우 변호사갑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된다. 객관적으로 고소 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고소를 제기하면서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고소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염려가 있으므로 무고죄를 구성한다.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무고죄가 기수에 이르고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피해자가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인을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는 형태로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고 질문에 수반하여 흉기의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 친고죄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은 이른바 소추 조건에 불과하고 당해 범죄 성립 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범죄에 관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고소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사법경찰관 P가 만취 상태로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는 갑을 발견하여 음주 측정을 위해 하차를 요구하였고 갑이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고 다투자 B가 지구대로 가서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자며 음주운전 여부 확인을 위한 임의동행을 요구하였으나 갑이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도주하여 이에 P가 갑을 추격하여 도주로 제지한 것은 도로교통법상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수사관의 피해자에 대한 임의동행은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해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동행하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 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이미 동행한 경우 같은 조 제6항에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이 이미 동행한 자를 6시간 동안 경찰관서에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조사 대상자의 진술 내용이 단순히 제3자의 범죄에 관한 경우가 아니라 자신과 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제3자의 피의 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 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실질이 피의자 신문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수사기관은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이러한 피해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진술의 증거 능력은 인정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 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피의자, 법정 대리인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등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의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체포된 피해자에 대한 구속 전 피해자 신문 절차에서 별다른 사유 없이 신문 절차가 지연됨으로써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가 장기간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불법 구금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에 이른 것이 아닌 경우 단지 신문 기일을 속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구속영장의 적법성과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인 신체 구속 제도 본래의 목적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더라도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해당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특정한 소수에게만 발언하였다는 점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하에서의 전파 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수적이다.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반의사 불벌죄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유무나 그 효력 여부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나 법률이 규정한 증거 조사 방법을 거치지 아니한 증거에 의한 증명, 이른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 수집과 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 수집 사이 인과관계의 희석이나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2차적 증거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총 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4명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수사기관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체포 당시 임의 제출 형식으로 휴대전화가 압수된 경우 휴대전화 제출에 관해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 능력이 없다. 검찰관이 피고인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후 형사사법 공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테말라 공화국에 현지 출장하여 그곳 호텔에서 뇌물 공여자를 상대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 검찰관의 뇌물 공여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행위에 해당하고 조사의 방식이나 절차에 강제력이나 위력은 물론 어떠한 비자발적 요소도 개입될 여지가 없었음이 기록상 분명한 이상 해당 참고인 진술조서는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갑의 자백이 기재된 공판조서가 갑의 피고사건과는 별개인 을의 피고사건에서 피고인 을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로 사용될 경우 전문 증거라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정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 갑의 범행 현장의 검증조서에 살인범행에 부합하는 갑의 자백진술과 범행을 재현하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 갑이 공판정에서 검증조서에 기재된 자백과 범행을 재현하는 부분에 대하여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 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 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물을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사무 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서 전문 증거라 하더라도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경찰학. 예방경찰과 진압경찰은 경찰권 발동 시점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경찰활동의 목적 및 임무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보안경찰과 협의회 행정경찰은 행정경찰을 업무의 독자성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 경찰의 활동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경찰 개념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경찰 개념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영미법계 경찰 개념의 영향으로 범죄 수사를 경찰의 사물관할로 인정하고 있다. 대륙법계에서는 영미법계와 비교하여 경찰 통제를 위한 방법으로 행정소송이나 국가배상 등의 사법적 통제가 주로 발달하였다. 공공의 안녕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를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다. 공공의 질서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개념이다. 공공의 질서란 당시 지배적인 윤리와 가치관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 시민으로서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되고 공공사회에서 개인의 행동에 대한 불문규범의 총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공무원법은 경찰공무원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로 본다. 행정기본법 제1조 목적을 통하여 경영주의를 도출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민감사청구제도는 경찰의 대외적 민주화 방안이다. 자치경찰제도는 지역주민의 경찰활동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다. 자치경찰제도는 능률성보다 민주성이 확보된다. 차별. 일반적으로 전문직은 장기간의 교육을 통해 역량이 함양되며 그로 인한 비용도 발생된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적,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집단은 경찰 직군으로 진입하는 기회가 박탈되는 문제가 있다.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 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도모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 비속에게 수수 금지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에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 강의 등은 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 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 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직자 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외부 강의 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 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증여를 제외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은 이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은 이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에 의한 면책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산하단체의 임직원 등에게 적용된다. 적극행정 면책 신청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경찰청에 적극행정 면책 심사위원회를 둔다. 적극행정 면책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감사관으로 한다. 뉴먼이 주장한 방어 공간이론은 영역성, 감시, 이미지, 입지 조건, 환경을 구성 요소로 하고 있다. 샘슨 등이 주장한 집합 효율성 이론은 공식적 사회 통제,
즉 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범죄 및 무질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경찰과 지역사회 양자를 참여시키는 협력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지역사회와의 협력, 경찰 조직의 분권화 등을 중요하게 여긴다. 지역사회 경찰활동 프로그램에는 경찰과 주민 사이의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이웃지향적 경찰활동이 있다. 영국에서는 로버트 필경의 제안으로 1829년 수도경찰청이 설립되었다. 독일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국에 의하여 협의행정경찰 사무를 경찰로부터 분리하는 탈경찰화가 추진되었다. 일본에서는 1차적 수사기관인 경찰과 2차적 수사기관인 검사가 대등적, 협력적 관계를 이루고 있다. 1991년 제정된 경찰법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경찰청을 내무부의 외청으로 설치하였다. 1991년 제정된 경찰법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하여 경찰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였다. 1991년 제정된 경찰법은 치안행정과 지방행정 간의 협조를 위하여 치안행정협의회를 설치하였다.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경찰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법규명령은 국민과 행정청을 동시에 구속하는 양면적 구속력을 가짐으로써 재판 규범성이 있다. 법규명령의 한계로 행정권에 대한 입법권의 일반적, 포괄적 위임은 인정될 수 없고 국회의 전속적 법률사항의 위임은 금지되며 법률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전부 하위명령으로 재위임하는 것은 금지된다. 행정법상 신뢰보호원칙은 법치국가의 원리 및 그 구성 부분으로서의 법적 안정성으로부터 이론적 근거를 도출할 수 있다.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행정청 행위는 위헌, 위법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위법의 효과는 해당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위법성이 중대, 명백한 경우 무효가 된다.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한 것은 선행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그 운영 지원,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 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정기적으로 경찰서장의 자치경찰 사무 수행에 관한 평가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통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해당한다. 징계위원회는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가 모범 공무원 규정에 따라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이 있어도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의 의무 위반 행위가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감찰관은 소속 공무원의 의무 위반 사실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민원을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경찰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 보고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위해서 조사 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조사기일 3일 전까지 출석 요구서 또는 구두로 조사일 시 의무 위반 행위 사실 요지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급박한 경우 또는 조사 대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감찰관은 검찰,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 요구권자의 결재를 받아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사 결과의 통보를 받을 때까지 감찰 조사, 징계 의결 요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범인 검거와 관련하여 경찰 수사활동에 협조한 사람 중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상금 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보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소속 보상금 심사위원회의 심사, 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보상금 심사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한다.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 2, 제1항에 따라 수집, 작성, 배포할 수 있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에는 도로교통의 위해 방지, 제거 및 원활한 소통 확보를 위한 정보가 포함된다. 경찰관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확인해준 자가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밀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경찰관은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집, 작성한 정보를 관계기관 등에 통보할 수 있다. 행정청은 신청의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행정청은 청문, 공청회 또는 의견 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한 후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교통할아버지를 선정하게 하여 어린이 보호, 교통안내, 거리질서 확립 등의 공무를 위탁하여 집행하게 하던 중 교통할아버지로 선정된 노인이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넘어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된 교통신호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경찰관들의 봉급을 부담하는 국가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주치운전자가 도로 밖으로 차량을 이동하겠다며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보관 중이던 차량 열쇠를 반환받아 몰래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다.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무효 등 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심판정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조정과 통합의 원리에 의하면 조직의 조정과 통합은 집단적 노력을 질서 있게 배열하고 조직 및 구성원의 행동을 통일시키는 작용을 함으로써 경찰행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한다. 계급제는 사람 중심의 분류 방법으로 널리 일반적 교양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여 신분 보장과 함께 장기간에 걸쳐 능력이 키워지므로 공무원이 보다 종합적이며 신축적인 대응 역량을 가질 수 있다. 동기부여 과정이론에는 아담스의 공정성이론, 브룸의 기대이론, 포터와 롤러의 업적 만족이론 등이 있다. 품목별 예산제도는 회계 집행 내용과 책임이 명확하며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적용이 용이하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자원 배분의 합리성과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기할 수 있으며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기관의 활동을 이해하기 쉽다. 계획 예산제도는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 편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자원 배분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도모한다. 직업 공무원 제도는 공무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므로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 직업 공무원 제도는 공무원이 환경 변화에 민감하지 못하고 특권 집단화될 우려가 있다. 직업 공무원 제도는 연령 등으로 대상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어 공직 임용의 기회균 등이 제약될 수 있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권은 외부 통제이며 민주적 통제에 해당한다.
국회 국정감사 조사권은 사후 통제인 동시에 외부 통제에 해당한다. 경찰청장 및 국가경찰위원회 위원회 임명권,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명권 등 대통령에 의한 경찰 통제는 행정통제이며 외부 통제에 해당한다. 화약류를 폐기하려는 자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 과정에서 생긴 화약류를 그 제조소 안에서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공 제조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공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범죄 피해자란 타인의 범죄 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 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구조금은 유족 구조금, 장애 구조금 및 중상해 구조금으로 구분한다. 범죄 행위 당시 구조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가 사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아동학대 행위자란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을 말하고 피해 아동이란 아동학대 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아동학대 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 범죄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아동학대 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아동학대 행위자를 피해 아동 등으로부터 격리하는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본문의 기간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피해 아동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필수 요원이란 모든 경찰 공무원 및 일반직 공무원 중 경찰 기관의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해야 할 사람을 말한다. 비상근무의 발령권자는 비상상황이 종료되는 즉시 비상근무를 해제한다. 비상근무대장은 경비, 작전, 재난, 안보, 수사, 교통업무와 관련한 비상상황에 국한한다. 다만 두 종류 이상의 비상상황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긴급성 또는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더 큰 비상상황의 비상근무로 통합하여 실시한다. 북한 이탈 주민이란 군사 분계선 이북 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통일부 장관은 보호 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후 그의 신변 안전을 위하여 국방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국방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은 이에 협조한다. 보호 신청자가 항공기 납치, 마약 거래, 테러, 집단 살해 등 국제 형사 범죄자에 해당하면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인도 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범죄인 인도법을 적용한다. 인도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범죄인이 인도 범죄에 관하여 제3국, 청구국이 아닌 외국을 말한다. 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